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살아왔고 캐나다에서 살아왔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은 서민 기준으로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그런 서민의 삶들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서민들 기준으로, 그리고 뭐 부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검소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절약해요. 심지어는 뭐 운동화가 좀 뜯어져도 그냥 신고 다니고요. 옷이 좀 뜯어져도 신고 다닙니다. 정말로 부자라고 해서 그냥 뭐 돈을, 물론 뭐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 뭐 엄청나지만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쵸? 그냥 부자 기준으로도, 부자도 뭐 차가 반드시 멋진 차 몰지 않고요. 그냥 서민들 기준으로도 정말 알뜰하고 한국 사람 기준에서 보면 엄청나게 절약합니다.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절약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풍요로운 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런 풍요로움과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굉장히 빠른 서비스, 여러분, 뭐 신속한 서비스, 우리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지 않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일상 속에서 택배, 한국의 택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저는 뭐 택배를 그렇게 많이 주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뭐 왜 안 주문하겠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적은 것뿐이지, 저도 당연히 택배를 이용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책 주문하면 어쩔 때는 아침에 주문하면 막 저녁 때 그 책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날 받는 거는 아주 뭐 흔하고요. 정말 며칠이 안 걸립니다. 웬만한 거 아니면 물품이 없지 않는 이상은 정말 빠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빠른 게 사실입니다. 뭐 그거는 다 아는 거니까요. 참고로 외국도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란 나라들도 그 뭐 왜 서비스 없겠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 있죠. 하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더 내야 됩니다. 적어도 한국처럼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땅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캐나다만 예를 들어도 땅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도 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택배, 우리 보통 뭐 아마존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존. 익숙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한국이 빠른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또 많이 이용하는 거, 음식 배달.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물론 외국도 요즘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살 때도 캐나다에도 굉장히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의 그 빠름과 어떻게 보면 뭐 정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편리함은 솔직히 한국의 그 서비스랑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외국은 참고로 배달을 할 때 꼭 배달원에게 팁을 줘야 됩니다. 팁을 안 주면 그거 굉장히 실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도 물론 배달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배달비가 요즘은 뭐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서비스가 빠르고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균치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서비스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4시간 언제든지 뭐 새벽에도 심지어는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고 새벽에도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24시간 서비스들, 뭐 꼭 음식만 그렇습니까? 정말 아주 뭐 특정 부분들 빼고 많은 부분들이 24시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적어도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에만 해도 어디를 가도 편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덩이가 작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생활이 편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다 로봇이나 뭐 택배 배달 드론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음식 배달 드론이 합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봤던 캐나다의 이런 관공서, 어떻게 보면 뭐 일이 잘 빨리 해결되는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런 공공 서비스 같은 거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영국 생활할 때도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집 자체를 렌트해서 사는 유학생들도 있어요. 예,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스가 문제가 생겼다, 어떤 뭐 인터넷이 문제가 생겼다. 물론 오래 전이긴 하지만 뭐 일주일 걸리는 경우, 2주 걸리는 경우. 저희가 캐나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들어갔다.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루에도 끝날 수 있는 공사 같은데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공 이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관공서 서비스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한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그 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벌레 안 들어오게 하는 방충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한번 교체하려고 하면 적지 않은 사이즈의 아파트인데, 그리고 그 개수도 많은데 정말 일하시는 거 보면 와서 1시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만들어가지고 와서 사사사사사, 예,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뭐 기계가 고장났다,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다, 그럼 와서 바로 고쳐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바빠요.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동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 빠른 서비스, 그리고 우리 또 관공서 서비스,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그리고 뭐 이런 관공서 서비스들 정말 여러분 빠르고 친절합니다. 인정합니다. 적어도 제가 뭐 영국대 학생 시절에 얼마나 많은 관공서를 갔겠습니까, 여러분? 뭐 학교 정도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어쨌든 생활인이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그냥 가족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한국하고. 한국은 엄청 친절하고 빠르고 또 일도 정확합니다. 일도 잘해요, 솔직히. 한국 분들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맨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역량의 한국 사람들이 한국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면 더 큰 대우,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다 역량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그게 별로 돋보이질 않잖아요. 어쨌든 한국은 너무 서비스가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영국이나 캐나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특히 캐나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절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다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이 서비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이?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만큼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도 잘 안 해요, 서양은. 특히 관공서에선. 다시 해줄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여기 말레이시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별로 비즈니스에서 미안하단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다시 해줄게. 근데 고객 입장에선 내 시간을 2배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미안하단 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농담이지만 말레이시아는 시스템은 서양 시스템인데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또 서양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지리적인 위치도 동남아고. 뭐 그건 잠깐 여담이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한민국의 편리함이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그 반대로 굉장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양 사회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고 뭡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 내 아이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이란 걸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생활 여러분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떤 언급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니까 또 내 아이도 그런 업종에서 종사하지 않고 그런 커리어를 가지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높이는 또 계속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만큼의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생기는 불만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외국 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게 되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그런 편리함을 너무 누렸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는데 서양에서는 적어도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말레이시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만큼 그렇게 편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들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 좋은 면만 보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그 좋음을 이루기 위해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아주 강도 높은 정말 좀 극심한 노동 강도와 그런 걸 버티면서 그런 서비스와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아시겠죠. 그냥 편리하니까 좋은 나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좋은 나라. 근데 여러분 그 반대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과연 내 아이가 사는 사회는 어떻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녀들은 자기 아이들은 잘 살기를 풍요롭게 편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죠. 그건 뭐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사회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라는 건 아마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잘 나가시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시는 분들 부자분들도 자기 생활은 편하고 자기 삶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사회 자체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좀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각박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한 경쟁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건 인정하실 거예요. 입시에 있어서도 정말 뭐 과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그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교육 업계에 오랜 기간 있었고 저도 알고 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엄청나게 학원 다니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막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아이만 해도 그렇게 뭐 즐겁게 공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즐겁게 공부합니까? 제 아이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지 공부가 막 너무 재밌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반백살 살아보니까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아니까, 그리고 제가 저한테 맞으니까 저는 여러분 책을 요 근래는 하루에 막 5시간 이상씩 읽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팔자가 아주 폈구만. 근데 여러분, 저도 제 시간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청난 책을 많이 읽습니다. 물론 이제 재밌으니까. 물론 뭐 다 공부하는 책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뭡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분명히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있지만 또 그 반대편에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쟁사회,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거에 아주 딱 맞는 친구라면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또 그렇게 거기서 돋보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는 조금 적어도 학창시절을 한국 밖에서 보낸다고 해서 저는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거나 어떤 손해가 되거나 그렇다고는 적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한국 입시 체계에서 나온다는 거는 또 그만큼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갔을 때 적응하기 힘들겠죠. 예, 맞습니다. 예, 한국 밖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적응하기 힘들죠. 하지만 한국 밖에 나오면 정말로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 어떻게 보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나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 밖에서는 내가 나의 철학만 확실하게 있다면 내 철학대로 가면 됩니다. 그 철학이 나의 철학이잖아요. 나의 철학. 예, 내 철학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뚝심 있게. 그게 어떤 길이건 간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가 더 다양합니다.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많은 인원이 아주 빠르게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한국 밖에서는 제가 뭐 꼭 지금 말레이시아, 캐나다 뭐 이런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냥 여러 방면으로 달립니다. 빠르게 달리는 친구들도 있겠고 천천히 걸어가는 친구도 있겠고 저는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선 하나의 목표를 딱 세우고 전체 인원이 막 정말 미친 듯이 죽기 살기로 막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 한국 밖에서는 그 많은 인원들이 정말 여러 개, 이렇게 원으로 말하자면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소위 말하는 기어가는 사람, 누워있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사방으로.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